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인정하는 공인 애널리스트 및 투자권유 자문 정식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팀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올바른 투자 지식으로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자발적 리콜을 했대요. 그런데 배터리 결함 화재와는 무관하다. 그래서 이제 100여 대밖에 안 되는 차를 리콜을 해서 사실상 삼성 SDI 쪽에서 폭락은 좀 막지 않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여 대의 차량을 성능이 좀 일부 저하된 것으로 보여서 그래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삼성 SDI가 이런 행동을 취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미국에서 어떤 배터리 결함이 있을 때 과거에 이제 정말 무서웠던 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GM한테 리콜을 당했을 때예요. GM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안 되는 돈을 사실은 치렀고요. 그러면서도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제는 이 GM한테 보상을 같이 해줬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이제 관계가 돼갖고 이제는 사공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계 4위의 자동차 판매량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탈리아에 있는 회사랑 이제 합작 법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만든 회사인데 이 스텔란티스가 결국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둘 다 배터리 내재화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원래는 스텔란티스랑 하려고 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합작 법인을 먼저 세웠죠. LG 거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 SDI 그래도 전략적으로 빠르고 좋은 판단에 아주 명쾌하게 이 부분을 처리했다라는 부분은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삼성 SDI가 이렇게 빠지면서 그런 돈들이 사실상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자체도 굉장히 높거든요. 삼성 SDI가 40조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100조죠. 100조가 넘죠. 이제 거의 120조예요.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대박이 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물량이 없을 때 나오는 게 이런 폭등과 폭락이에요. 물량이 없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 매도 가치가 굉장히 많이 비기 때문에 툭툭툭 올라가면서 꼬리를 달 수도 있고 이런 강한 빠른 상승세를 나타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돈들이 사실상 원래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더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원래 이제 어떤 기관들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ETF라든지 이제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지수 편입이 나올 때마다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을 투자하고 있던 그쪽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어느 정도는 자금을 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에서 자금을 빼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오는데 삼성 SDI 쪽에서 좀 더 많이 뺐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일 나스닥이 그래도 1.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에 3.7%인가?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와, 이거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반등은 해줬는데 반등의 어떤 불씨가 좀 멋있었어요. 자, 이제 아마존이 13% 정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죠. 13%를 경신하면서 시장 자체를 이끌어줬다. 그리고 테슬라도 3.6% 상승을 하면서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리콜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있었죠. 소프트웨어 결함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반등을 보여줬다는 거. 사실상 지금 저가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지금은 미국에 있는 시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를 해야 됩니다. 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를 이끄는 종목들이 반도체랑 배터리이기 때문에 자, 반도체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합해서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합치면 시가총액이 600조 정도 되겠죠. 600조가 넘어요. 600, 700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친구들이 우리 시장에서 대장주로 있기 때문에 자, 반도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약 조금씩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유수한 중소형주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CIS, LNF, 뭐 에코프로비엠, 뭐 고려아연, 뭐 LG화 이게 다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뭐 편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직속적으로 바로 우리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갈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황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쑥쑥쑥 휘청일 수 있는 거죠. 뭐 이번에도 아마존이 깜짝 실적을 내면서 이끌어줬지만 메타가 그 전날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메타를 아마존이 끌어주지 않았으면 아마존도 만약에 애매했으면 기술주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하락과 상승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수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를 잘 보아야 하는 게 지금의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리콜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삼성 SDI가 리콜 사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예요. 자라 누구예요? GM과 LG. 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리콜 사태, 이걸로 인해서 정말 1년 넘게 배터리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재화 이런 이슈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내재화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완전히 정리를 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사공장 건설 뭐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죠. 자, 이렇게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게 바로 내재화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재화에 대한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게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다. 자,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도요타랑 같이 이제 내재화를 꾸리면서 이런 회사들도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또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 앞으로도 좋고, 지금 이제 그래요.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의 대장은 내년 상반기가 어느 정도 흘러가면 반도체라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2월에 힘들 수도 있어요. 3월에 금리 인상이 나오기 전까지 힘들 수도 있지만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반도체 최대 실적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장세가 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최대 매출 270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죠. 자, 영업이익이 물론 이제 과거에 2017년도에 있는 슈퍼사이클만큼은 못 왔지만 그래도 이번 연도죠.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도 최대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증시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배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오를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중에서 우리가 정말 무너지지 않을 종목을 봐야 되고, 그런 종목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게 사실은 투자의 어떤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 우려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삼성 SDI에 따른 어떤 자금들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몰려오면서 어느 정도 이런 모습과 LG에너지솔루션은 정반대였죠. 이런 모습 이틀간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도 보고,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어느 정도 LG에너지솔루션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이제 물량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푹푹 사는 그런 이제 경관을 좀 봤어요, 제가. 막 살 때는 좀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씩 물량을. 그러면서도 가격 지지해준다는 것은 그래도 물량이 좀 이제는 나오지 않지 않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팔던 외국인이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순매수로 좀 전환을 했고요. 이날도 순매수로 좀 돌아섰고 기간도 순매수예요. 그럼 갖고 있는 개인이 계속 던진다는 건데, 시가총액이 높다고 해서 절대로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 좋으니까. 삼성 SDI 문제가 생겼지만 오히려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의 다음 상승의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삼성 SDI에서 뺀 자금들이 앞으로 조금씩 LG에너지솔루션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월 증시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3월 금리 인상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자꾸 안 좋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메타가 또 폭락하는 부분도 있고 테슬라가 갑자기 이제 공급망 문제로 폭락한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좋은 점은 아마존이 깜짝 실적을 발표해주면서 올라와 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글로벌 1위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또 평가받으면서 역시나 애플이구나 라는 모습 보여주면서 또 증시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있게 되면 딱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1번, 다음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것이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장에서 충격이 없구나, 그러는 순간부터 돈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두 가지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요. 증권가들에선 지금이 최저가다. 하지만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이미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은 다가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다 일맥상통하게 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 2021년도에 이런 게 있거든요. 2021년도가 있고 22년도가 있으면 21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결국은 언택트의 시대였어요. 카카오, 네이버. 근데 갑자기 나라에서 쳤죠. 골목상권 죽이지 마라. 카카오, 네이버 고평가다. 이래버리니까 갑자기 이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언택트 안에서 놀았어요.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그리고 이제 뭐 언택트 이런 쪽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2021년도 내내. 그러면서 배터리가 아니라 소재죠. 배터리에 있는 소재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뭐 2020년도에 배터리 3사가 움직였다면 이 하반기부터 배터리가 나가리가 되고, 그러면서 그 자금들이 배터리 소재나 장비 2차 전지를 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오르던 그런 시기를 맞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2022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됐고, 그런데 지금 2020년도도 보면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이 시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왔는데 또 이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빠졌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2020년도에는 그렇게까지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에서 들어온 어떤 자금이 이렇게 컸는데, 아직 이 업황이 반영되지 않은 주가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분명히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소재나 화학 이런 쪽에서 이제 배터리 소재 쪽에서 많이 올랐었는데, 소재 장비 쪽에서 많이 올랐었는데 22년도로 오면 이쪽에서 올릴 가능성은 좀 없죠. 게임도 어쨌든 뭐 고속 성장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2022년도를 잡을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럼 결국 2022년도를 잡을 키워드는 뭐냐? 일단은 반도체다.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어요. 2019년도, 20년도 초반에 강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이 시장을 이끌어가기에는 조금 약하다. 그럼 결국은 제약바이오의 후순위로 반도체가 올 수도 있고, 이러면서 반도체가 움직였을 때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도 조금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사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반대로 움직였던, 연기금도 그렇게 투자를 했었고, 우리 개인들도 삼성전자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 사자, LG 에너지 파고 삼성전자 사자 이렇게 했듯이 이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2년도에는 조금 이제 이렇다 저렇다 좀 얘기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GM과 함께 얼만큼의 판매량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실상 이게 얼만큼 성공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공장들이었는지, 이런 캐파 증설이 얼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를 사실은 증명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